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화연마님은 창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냉대와 무시를 견디며 가문의 안방마님이 된 지 어언 8년. 남은 것이라고는 회환과 서러움뿐이었습니다. 마님, 대감나리는 관아에 계신답니다. 저녁 진지도 드시지 않으실 것 같다 하옵니다. 오늘도구나. 그래 알겠다. 화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지만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요즘 대감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춘향은 마님의 말투에서 서운함을 느꼈지만 감히 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님의 곁으로 다가가 차를 따라드렸지요. 마님, 국화차를 준비했사옵니다. 녹차도 준비했사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드릴 것이옵니다. 고맙구나 춘향아. 화연마님은 차를 받아들며 잠시 따뜻함에 손을 녹였습니다. 춘향아. 이 옷, 이 집, 이 자리가 참 부러워 보이느냐? 아유, 그런 말씀 마시지요. 전 그저 마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사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 가진 줄 알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다. 말끝이 흐른 뒤 화연마님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느릿이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가 저물고 촛불이 규방을 밝히자 화연마님은 커다란 청동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비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이리 곱디고 온 얼굴을 알아보는 이가 없으니 하늘도 참으로 불공평한 것이구나. 어릴 적 그 많은 사내들이 나를 한번 보고자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던 것이 무색하구나. 지금은 내 남편조차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춘향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저녁 진지를 드시겠사옵니까? 아니다. 생각이 없구나. 춘향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화연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요즘 들어 더욱 침울해 보였지요. 춘향아, 내가 이 고을의 여인들 중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 그럼요, 마님. 마님께서는 꽃 중에 꽃이시옵니다. 한양에서도 마님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사옵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렇게 나날이 홀로 시들어가고만 있는데 말이다. 화연마님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의 단풍을 더욱 붉게 물들였습니다. 화연마님은 정원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었지요. 문득 정원 한쪽에서 들려오는 도끼질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머슴 용수가 우솥을 벗은 채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땀에 젖은 팔과 어깨의 근육이 도끼질에 맞춰 단단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그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기 일하는 사내는 누구지? 지난 봄에 들어온 용수라는 머슴이옵니다. 힘이 세고 부지런하여 대감나리께서 직접 뽑으셨다 하더이다. 화연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용수를 향해 걸어갔지요. 용수는 마님이 다가오자 황급히 도끼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이리 일찍 정원을 거니시옵니까? 가을 정원이 아름다워 나왔느니라. 그대가 용수인가? 네, 마님. 용수가 맞습니다요. 화연마님은 용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친 일을 하는 사내였지만 맑고 정직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화연마님의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때 여종인 매화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매화는 용수에게 물을 건네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일하시느라 목마르실 터이니 물 한 모금 드시오. 용수는 매화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화연을 대할 때와는 다른 따스함이 묻어났지요. 화연마님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매화야, 너는 할 일이 없느냐?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당장 돌아가겠사옵니다. 매화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급히 물러났습니다. 용수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지요. 화연마님은 갑자기 발끈한 자신에게 놀라버렸습니다. 용수야, 정원의 낙엽을 깨끗이 치우도록 하여라. 내일 손님이 오실 터이니 네, 즉시 치우겠습니다요. 그러고 화연마님은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보인 반응은 분명 질투였지요. 하지만 어찌 자신이 한낱 여종과 머슴의 관계에 질투를 느낀단 말일까요? 화연마님은 자신의 감정에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 대저택이 고요에 잠겼지만 화연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안을 서성이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연마님은 문득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정원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단 속옷 위에 겉옷만 걸치고 화연은 조용히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고요해 보이는 정원을 거닐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뒤편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지요. 화연마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달빛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용수와 매화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매화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오늘 마님께서 너에게 그리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다. 그러게, 조심해야겠어. 이 집안에서는 하인들끼리 멋대로 정분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래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았기에 멋대로 눈이 맞아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박대감댁 집에서는 그러했지요. 용수는 매화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매화야, 언젠가 우리 이 집을 떠나 작은 초가를 짓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당연하지. 그날까지 잘 버티자. 그래도 너가 있어서 이 종살이도 견딜만하다. 화연마님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용수가 매화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화연마님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나뭇가지를 밟았고 그 소리에 두 사람이 놀라 주위를 살폈지요. 누구십니까? 화연마님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바람 소린가 봐. 이제 들어가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 그래, 너도 잘 자. 두 사람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화연마님은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것이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토록 가슴 아픈 걸까요? 단지 한 가지, 용수가 자신이 아닌 매화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롭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화연마님은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찌 감히 천한 계집이 내 앞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가? 가슴 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연마님은 침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자 머릿속에서 계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댁의 안주인이 아니던가. 용수를 안채 관리를 맡기고 매화에게는 바깥에 일을 시키면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용수와 자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화연마님은 계획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이 화연에게 이기는 여자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화연의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지요. 아침 햇살이 정원의 이슬을 반짝이게 하는 일은 시각, 부, 화연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안채 뜰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성 들여 단장을 하고 가장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요. 머슴들이 아침 일을 시작하기 위해 모여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화연마님은 춘향이를 불렀습니다. 춘향아, 저기 용수라는 머슴을 이리 불러오너라. 네, 마님, 즉시 모셔오겠사옵니다. 춘향이 다녀간 후 용수가 조심스럽게 화연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너가 일 처리를 잘한다고 들었다. 오늘부터 안채를 전담하여 일해라. 상머슴으로 승격이다. 용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상머슴이라니. 집안 일꾼들 중 제일 지위가 높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적간놈이 그런 중책을 맡아도 되겠습니까요? 더 경험 많은 머슴들이 많사옵니다. 내 결정이니 따르도록 해라. 특히 이 매화나무와 국화는 내가 직접 심은 것이니 각별히 신경 쓰거라. 매일 아침 이 시각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해라. 알겠느냐? 네, 마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멀리서 여종 매화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연마님은 그녀를 향해 손짓했지요. 매화야, 이리 오너라. 매화는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이 잠시 용수에게 향했다가 재빨리 바닥으로 내려갔지요.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오늘부터 바깥의 대청소를 시작하도록 하여라.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해야 할 것이다. 손님이 오실 터이니 며칠이 걸리더라도 완벽히 해내야 하느니라. 네, 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화연마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매화는 바깥의 청소로 며칠간 바빠질 것이고 용수와 만날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지요. 반면 화연마님은 매일 아침 용수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 일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화연마님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첫 수는 성공적이었지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매화는 바깥의 대청소를 마치고 안채 정원으로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지요. 매화는 멀리서 화연마님과 용수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화연마님은 용수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용수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요. 매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며칠 동안 용수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고 마주치더라도 어디선가 귀신같이 화연마님이 나타나서 용수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상하구나. 마님께서 갑자기 용수에게 그리 관심을 보이시다니. 매화는 화연마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화연마님이 용수에게 말할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는 모습,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매화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마님께서 용수를... 매화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매화는 급히 물동이를 들고 두 사람 쪽으로 걸어갔지요. 마님, 화초에 물을 들여도 되겠사옵니까? 매화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바깥의 일은 다 끝났느냐? 네, 마님. 방금 마쳤사옵니다. 이제 안채 일을 돕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용수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 너는 부엌일을 도우러 가거라. 네, 마님.
헌데 가기 전에 용수에게 물을 한 잔 주고 가도 되겠사옵니까? 화연이 말을 막기도 전에 매화는 재빨리 물그릇을 용수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 매화야. 몸 상하지 마시고 일하세요. 화연마님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제 어서 가거라. 네, 마님. 즉시 물러가겠사옵니다. 매화는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났지만 어쩐지 걸음걸이에서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화연마님은 매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지요. 용수는 작은 방 안에서 초를 켜고 거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정원일을 하느라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요. 이상하구나. 마님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신 것 같은데. 용수는 물그릇에 손을 담그고 흙을 씻어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즘 화연마님이 유독 친절하고 살갑게 대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 문득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용수가 문을 열자 매화가 있었지요. 매화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마님이 자주 찾는다면서? 일 때문이지. 별일 아니니 걱정 마. 매화는 용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요. 조심해. 마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내가 여자라서 더 잘 알아. 용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이 매화의 손을 더 꼭 쥐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님은 높으신 양반가의 부인이시고 나는 그저 천한 머슴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래도 조심해. 마님께서 나를 일부러 너와 떨어뜨려 놓으려 하시는 것 같아. 매일 바깥에 일을 시키셔서 너를 만날 시간이 없어. 용수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매화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내가 조심할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 우리 사이는 변함없을 것이니. 화연마님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연이 고개를 돌리자 유모인 은단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우리 화연 아가씨, 요즘 안색이 달라 보이시는구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게요? 은단이 유모, 어서 들어오시어요. 내가 달라 보이나요? 유모는 방 안으로 들어와 화연마님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가씨를 엎어 키웠는데 마음의 변화를 모르겠어? 혹시 그 머슴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요? 은단이 유모, 무슨 말씀을 그리해요? 아가씨, 이 늙은이도 한때는 젊었소이다. 사내를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리 있겠소? 다만 조심하셔요. 화연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모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지요. 유모,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내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그가 아가씨에게 다가오게 만드셔야 하지요. 다른 머슴들에게 웃음 지으며 말을 건네보시오. 그러면 용수의 마음에 질투가 생길 것이요. 또한 아가씨의 아름다움을 은근히 보여주되 결코 쉽게 다가가지는 마시오. 화연마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유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틀 후 화연마님은 유모의 조언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화연마님은 일부러 용수가 아닌 다른 머슴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상돌이,
힘들지 않느냐? 하루 종일 무거운 거 옮기는데 허리 조심하거라. 상돌이는 갑작스러운 마님의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마님, 화연마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용수가 힐끔거리며 화연마님을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화연은 곁을 지나던 덕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덕칠이 아까 마구간에서 집 말리는 걸 봤다. 솜씨가 제법이더구나. 손재주가 좋은가 보지? 덕칠이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허술한 솜씨인데 그렇게 봐주시다니 몸들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화연마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 용수의 시선이 등을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화연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속으로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용수가 괭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마님, 매화나무 주변 땅을 파서 걸음을 주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화연마님은 일부러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머슴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웃음을 나누었지요. 용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화연마님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매화가 물동이를 들고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화연마님과 머슴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매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심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하옵니다. 그래? 벌써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모두들 수고하였다. 화연마님은 우아하게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매화와 눈이 마주쳤고 두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지요.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기울 무렵 화연마님은 조용히 사랑채 뒤쪽으로 나섰습니다. 장독대 주변엔 김이 빠진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곁에서 용수가 허리를 숙여 장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화연마님의 변화는 분명 용수에게도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 항아리들 언제 이렇게 말끔히 정리했나? 원래 있던 하인들도 너처럼 야무지진 않았지. 송구하옵니다. 본디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했사온데 과한 칭찬이옵니다. 화연마님은 장독 하나에 손을 얹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슬며시 용수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을 들었습니다. 거친 일을 하면서도 손끝이 섬세하구나.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알고 싶어졌다. 용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가 조심스레 다시 숙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떠돌던 이야기,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했던 세월을 조용히 풀어놓았습니다. 화연마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장독대 너머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말을 듣던 그녀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그리 험한 세월을 겪었는데도 그대 눈빛은 참 맞구나.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 마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그렇사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 살아온 것뿐이옵니다. 그 말에 화연마님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소매 끝이 살짝 용수의 팔에 닿았고 그는 순간 숨을 고르듯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요. 영수, 나는 너가 이 집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곁엔 마음을 나눌 리가 없어. 허나 너는 눈을 맞추는 방식부터가 다르다. 용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매화가 화단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연마님과 용수가 나누는 친밀한 대화, 화연마님이 용수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 그리고 용수가 응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요.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 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를 떠났지요. 한편 화연마님은 매화가 지켜보았다는 것을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요. 용수야,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계속하면 어떻겠느냐. 너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 마님 말씀대로 하겠사옵니다. 용수는 공손히 대답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연마님의 친절함과 관심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그는 매화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화연마님의 우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화연마님은 용수의 혼란을 즐기듯 미소 지었습니다. 매화는 좁은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화연마님과 용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화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용수가 마님의 유혹에 넘어가다니. 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지요. 마님은 이미 대감나리의 아내이시면서 어찌 남의 남자를 빼앗으려 하시는가? 이것이 양반의 도리인가? 매화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한 듯 작은 상자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지요. 그를 아는 것은 여종으로서는 드문 일이었지만 매화는 어릴 적 양반가에서 글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박대감에게 보내는 고발장으로 화연마님과 용수의 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다 쓴 매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종이를 접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리하리라. 모두가 불행해지더라도. 다음 날 아침 매화는 화연마님을 뜰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마님께 들을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님이 용수에게 보이시는 관심, 소녀가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마님께서 용수를 유혹하시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만약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계속 괴롭히신다면 이 사실을 대감나리께 알릴 수밖에 없사옵니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천한 계집이? 소녀는 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사옵니다. 마님께서는 이미 대감나리가 계시지 않사옵니까? 어찌 남의 사랑까지 빼앗으려 하시나이까? 화연마님은 매화의 결연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화야, 네가 그런 일을 벌인다면 너 역시 이 집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미 제게는 잃을 것이 없사옵니다. 용수마저 마님께 빼앗긴다면 제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사옵니까? 화연마님은 비천한 여종 매화의 결단력에 놀랐습니다. 화연마님은 상대하고 있는 여종이 진정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의 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틀 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뵙겠사옵니다. 그때까지 마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나이다. 화연마님은 안채로 돌아가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화연마님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 문득 거울 앞에 멈춰 섰지요. 촛불이 비추는 거울 속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화연마님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승부욕과 질투심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위기에 처했지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랑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화연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용수에게 느낀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소유욕과 승부욕의 산물이었음을 깨달았지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부끄러움이 깨달음으로 변해갔습니다. 화연마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는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장내 이기심으로 행복한 이의 삶을 망칠 수 없다. 화연마님은 결심했습니다. 용수와 매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었지요. 아침 햇살이 정원의 이슬을 반짝이게 하는 일은 시각, 화연마님은 정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곧 용수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오늘은 정원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자 한다. 화연마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용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너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용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요. 마님, 어떤 잘못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마님께서는 항상 너그러우셨사옵니다. 나는 너와 매화 사이를 알고 있었. 그런데도 내 이기심으로 너를 유혹하려 했다. 너희들의 순수한 사랑을 시기했던 것이지. 용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제넘게 행동하였사옵니다. 일어나거라. 죄를 지은 것은 나다. 너가 아니다. 너와 매화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답. 내가 그것을 방해하려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마님, 사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관심을 보이실 때 저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옵니다. 용수의 솔직한 고백에 화연마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 나는 너와 매화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겠다. 내일 매화를 만나 사과할 것이다. 감사드리옵니다. 저도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화연마님은 용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화연마님은 담장뜰로 매화를 불렀습니다. 매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매화는 화연마님 앞에 서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만 어딘가 가시돋쳐 있었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그래, 매화야. 네게 할 말이 있어 불렀다. 화연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인에게 고개를 숙이려는 참이었지요. 매화야,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매화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사과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용수와 나누는 순수한 사랑을 시기했다. 내 이기심으로 너희의 행복을 방해하려 했지.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혹시 저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옵니까? 아니다. 매화야. 어제 용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더구나. 나는
이제 너희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 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연마님의 말이 진심임을 느꼈지요. 마님, 소녀가 무례했사옵니다. 마님을 협박한 건 역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네가 그토록 강하게 사랑을 지키려 했던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고맙구나.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지요. 마님,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나는 너희의 관계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싶. 하지만 이 집에서 너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매화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화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지요.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은혜라 말하지 말거라.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함께 행복한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그렇게 두 여인은 경쟁자에서 동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화연마님과 매화 그리고 용수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 기쁘구나. 오늘은 우리 셋이 진심을 나누는 자리다. 그러니 긴장 풀거라. 용수와 여종 매화는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지요. 화연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나는 너희들의 순수한 사랑이 부러웠다. 내게는 그런 진심, 어린 감정이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님, 소녀도 고백할 것이 있사옵니다. 소녀는 마님을 미워했사옵니다. 하오나 마님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사옵니다. 용수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화연마님의 관심에 흔들렸던 순간들, 그러나 매화에 대한 진심은 변하지 않았음을 고백했지요. 세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점점 더 깊게 이해하였습니다. 화연마님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지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싶.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집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 마님, 정말 그리하시겠사옵니까? 그래, 매화야.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세 사람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저택의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화연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대감나리께서 오시는구나. 어찌된 일인지 한 달 후에 돌아오신다 하셨는데. 마님, 큰일이옵니다. 대감나리께서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급히 돌아오셨다 하옵니다. 화연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감에게 집안 분위기를 알린 것이 분명했지요. 춘향아, 빨리 용수와 매화를 불러오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잠시 후 용수와 매화가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지요. 대감나리께서 갑자기 돌아오셨다. 아마도 우리에 대한 일을 들으신 것 같구나. 하지만 걱정 말거라. 내게 계획이 있다. 화연마님은 두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용수, 매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연마님의 지혜, 용수의 용기, 매화의 기지가 하나로 모였지요. 그리고 계획이 완성될 무렵 대문 밖에서 박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감은 사랑채에서 화연을 불러 대면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떤 이상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네가 머슴과 가까이 지냈다는 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라. 화연마님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지요. 아, 그 일이었군요. 제가 용수라는 머슴에게 특별히 일을 맡긴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 아이와 매화라는 여종의 혼인을 주선하기 위함이었지요. 혼인을 주선했다고? 네, 나으리.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집안의 화목을 위해 혼인을 주선했사옵니다. 용수는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매화는 부지런한 아이라 두 사람이 혼인하면 집안에 더욱 충성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박대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연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용수와 매화가 불려 들어왔지요. 대감날이 저와 매화는 마님의 은혜로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사옵니다. 마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사옵니다. 네, 나으리. 마님께서는 저희의 앞날을 걱정하시어 많은 가르침을 주셨사옵니다. 저희는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박대감은 세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살펴보았습니다. 의심의 눈빛이 점차 누그러졌지요. 그런 일이었다면 부인의 현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구나. 하인들의 혼인을 주선하여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다니. 며칠 후 화연마님은 정원의 작은 정자에 앉아 매화의 혼수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매화가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마님, 차 한 잔 드시옵소서. 마님께서 이리손수 저희 혼수를 준비해 주시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그런 말 말거라. 나 역시 좋아서 하는 일이다. 마님, 대감날이께서 저희의 혼인을 허락하셨다. 들었사옵니다. 모두 마님의 덕분이옵니다. 용수, 이제 너희는 이 집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이다. 대감나리께서도 너희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셨다. 화연마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전의 질투와 소유욕은 온데간데 없고 진정한 애정과 축복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싶구나. 안채와 가까운 곳에 있는 별채를 너희가 쓰도록 하겠다. 그곳에서 너희의 새 삶을 시작하거라. 마님, 그것은 너무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과분하지 않다. 너희는 이제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니 너의 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이들은 진정한 인연으로 묶이게 되었지요. 화연마님은 자신이 찾던 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모 은단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단은 화연마님의 모습을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화연 아가씨,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시나이까? 은단이 유모?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질투와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의 날을요. 아가씨는 많이 성장하셨소이다.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셨구려. 화연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매화와 용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지요.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린 겨울날, 화연마님은 창문으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채에서는 매화가 빨래를 널고 있었고 용수는 눈길을 쓸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어 별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춘향이 조용히 다가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는 화연의 시선을 따라갔지요. 마님, 용수와 매화가 정말 행복해 보이옵니다. 마님 덕분이지요. 그럼 당연히 행복해야지. 화연 마님은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요. 잠시 후 매화가 안채로 들어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오늘 저녁 진지 드실 때 저희가 준비한 겨울나무를 함께 드시겠사옵니까? 남편이 산에서 특별히 캐온 것이옵니다. 고맙구나. 그래, 함께 먹자꾸나. 대감나리께서도 용수가 캐온 나무를 무척 좋아하시니 말이다. 매화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용수가 장작을 들고 안채로 들어왔지요. 마님, 날이 추워지니 장작을 더 준비했사옵니다. 방이 따뜻해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고맙구나, 용수. 그대들 덕분에 이 겨울이 따뜻하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몇 달 전의 갈등과 질투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았지요. 박대감이 사랑채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용수를 발견하고 손짓했지요. 용수야, 그 장작 일부는 내 서재로 가져오너라. 오늘 밤 책을 읽을 참이니. 네, 나으리. 즉시 가져다 드리겠사옵니다. 화연마님은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이제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지요. 한때 그녀를 괴롭히던 외로움과 공허함은 이제 진정한 유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화연마님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겨울 바람과 달리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